합의서를 쓰고 공증을 썼다고 해도 만약 배우자가 전세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을 받아서 이걸 현금으로 은닉해버린다면 그때는 늦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협하는 남편 이혼 전문 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 하시려는 분들 또는 이미 협의 이혼 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되는 사건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혼 소송에 이르진 않고 협의 이혼으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설팅 상담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협의 이혼 하시려는 분들 또는 협의 이혼을 다 마쳤는데 재산 관련 해결이 잘 안 되어서 뒤늦게 재산 분할 하시려는 분들 상담을 하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건데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혼하실 때 재산 분할 하셔야 할 사항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주거에 관한 부분이에요. 전세를 살고 계시다면 전세 보증금이 있겠고요. 자가시라면 해당 집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정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전세 계약이 이혼하는 시기에 딱 만료가 되어 보증금이 반환된다든지 집을 내놨는데 금방 매수자가 나타나서 매매 대금을 주는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 전세 보증금 반환받으면 반 놔줘, 아파트 팔고 팔리면 매매대금 반은 놔줘야 돼 라고 합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합의를 해놓고 일단 이혼하고 갈라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제가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이혼해서 남이 될 그 사람을 어디까지 믿으신다는 걸까요? 이혼할 때는 못 믿겠다, 이럴 거면 갈라서자 해서 이혼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그런데 이혼하는 배우자가 마지막에 집 팔리면 돈 줄게,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면 돈 줄게 하는 말은 다 철석같이 믿으시고 순순히 집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유 변호사님 저는 그렇게 허술하게 안 해요, 저 공증했어요, 또는 저 합의서 썼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것도 저는 100점짜리 대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우선 전세보증금, 집 매매대금 이거 꽤 큰 단위죠. 내가 만약에 2억 정도를 배우자한테서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생판 모르는 사람이 2억 빌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준다는 그 약속만 믿고 돈을 주지는 않잖아요. 차용증도 쓸 거고 담보도 제공하라고 할 거고요. 근데 배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당장 돈이 없고 돈이 나와야만 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 정도의 신뢰는 있으신 건지 일단 저는 진짜 모르겠단 말이죠. 합의서를 쓰고 공증을 썼다고 해도 만약 배우자가 전세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을 받아서 이걸 현금으로 은닉해버린다면 위에 합의서나 공증 가지고 소송을 걸어봐야 그때는 늦었다는 겁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도 종이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우자가 돈 주기 전까지는 집에서 안 나오시는 게 좋고, 만약 나오시려면 가압류 거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른 재산에 대한 담보 설정을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놀란 게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재산 분할 어떻게 할지 자세히 이야기 안 하고 일단 협의 이혼 신청서 내서 이혼만 해요. 그리고 공동 명의 아파트 처분하는 문제로 분쟁이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공동 명의 부동산의 경우에 어차피 반은 내 명의니까 상대방이 함부로 처분 못할 거 아니에요 하고 그냥 나중에 처분하자 하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처분하려면 매매가도 맞아야 하고 매수 시기에 대한 의견도 맞아야 하는데 나랑 대화가 안 되어서 이혼한 전 배우자와 매매 시기,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를 보실 건가요? 공동 명의라고 해서 마음 놓고 그냥 이혼만 우선한다는 건 너무나도 불확실한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 이혼 후 재산 처분에 대한 협의가 안 돼요. 결국 다시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진행하셔서 해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혼과 재산 분할 금액에 대한 협의가 되면 반드시 이혼하는 시점에 해결을 보셔야 하고요. 되도록 조정이혼 제도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조정이혼은 변호사 없이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서 언제 지급받으실 건지에 대해서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정 조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그래야 이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소송 제기 없이 바로 집행하실 수 있거든요. 조정이혼은 협의 이혼과 소요되는 기간도 비슷하고
비슷하지만 재산분할 결정에 대해서 추후 분쟁을 예방할 문구들을 적어 넣을 수 있으니 꼭 한번 알아보시고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협의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정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